엄마, 요즘 식탁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겨울 내내 드셨던 김치찌개나 된장국이 갑자기 좀 무겁게 느껴지시죠? 봄만 되면 그래요. 몸이 바뀌는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활동량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가볍고 연한 채소가 당기게 되거든요. 이때 쌉싸름한 봄나물이 유독 맛있게 느껴지는 건 몸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아빠, 봄동이랑 그냥 배추랑 뭐가 다른지 아세요?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먹어보면 확실히 다르잖아요. 봄동은 이름부터가 특별해요. 봄에 나는 배추라는 뜻인데 사실 이 녀석은 겨울부터 준비를 시작해요. 봄동은 가을에 씨를 뿌려서 추운 겨울을 땅에서 버티면서 자라요. 다른 배추들은 포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통통하게 자라는데 봄동은 좀 달라요. 겨울 추위를 견디려고 잎이 땅바닥에 바짝 붙어서 낮게 퍼지거든요. 마치 방석처럼 납작하게요. 이렇게 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찬바람을 덜 맞으려고 몸을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위가 봄동한테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서리를 맞으면 맞을수록 봄동 안에 당분이 쌓이거든요. 식물도 추우면 얼지 않으려고 스스로 당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겨울에 손이 시리면 주머니에 넣듯이 봄동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단맛 성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제대로 버틴 봄동일수록 더 달고 맛있어요. 시장에서 봄동 사실 때 보면 잎이 두껍지 않고 얇으면서도 촉촉해 보이잖아요. 일반 배추는 결이 좀 거칠고 섬유질이 많은 느낌인데 봄동은 물이 많고 부드러워요. 씹으면 사각사각하면서도 입안에서 금방 녹는 느낌이 나죠. 이게 바로 봄동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봄동은 자라는 기간도 달라요. 보통 배추는 빨리 크는데 봄동은 천천히 자라요. 겨울 동안 해가 짧고 기온이 낮으니까 성장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자라는 게 오히려 좋아요. 급하게 크면 물만 많고 맛이 없는데 천천히 자라면 영양분이 잎 하나하나에 꽉 차거든요. 엄마가 예전에 제철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봄에 나는 채소는 겨울을 이겨낸 생명력이 있어요. 추위를 견디면서 만들어진 성분들이 우리 몸에도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몸이 봄에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때 봄동 같은 채소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봄동은 보통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가 제일 좋아요. 이때가 지나면 날씨가 따뜻해져서 봄동이 꽃대를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꽃대가 올라오면 잎이 억세지고 쓴맛이 강해져요. 그래서 봄동은 정말 짧은 시기에만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봄동 고르실 때는 잎이 진한 초록색이고 줄기 부분이 하얗고 단단한 걸로 고르세요. 너무 큰 것보다는 중간 크기가 좋아요. 손으로 눌러봤을 때 탱탱하고 무게감이 있으면 싱싱한 거예요. 잎끝이 시들었거나 누렇게 변한 건 오래된 거니까 피하시고요. 집에 가져오시면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세요. 비닐봉지에 그냥 넣으면 숨을 못 쉬어서 금방 물러져요. 신문지가 적당히 습기를 조절해줘서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도 봄동은 가능하면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봄동이 특별한 이유는 딱 그 시기에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봄 두세 달만 만날 수 있는 계절의 선물 같은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봄이 오면 사람들이 봄동을 찾았던 거예요. 요즘은 하우스 재배도 하지만 그래도 노지에서 겨울 추위를 제대로 맞고 자란 봄동이 제일 맛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따뜻하게 자란 건 맛이 좀 밋밋하거든요. 힘든 환경을 이겨낸 것들이 더 단단하고 맛도 깊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제철 채소를 먹는다는 건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산다는 거예요.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여름 채소, 가을에는 가을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 몸도 계절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거죠. 봄동은 그 시작이에요. 아빠, 올해 봄에는 봄동 꼭 드셔보세요. 겨울 내내 무거운 것만 드셨으니까 봄동 겉절이 하나면 입안이 확 개운해지실 거예요. 엄마, 봄동이 맛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몸에도 참 좋은 채소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드시면 더 좋잖아요. 제가 찾아본 거 말씀드릴게요. 봄동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비타민C예요. 봄동 100g에 비타민C가 하루 필요량의 절반 정도 들어있어요. 겨울 내내 실내에만 계시면서 햇빛도 덜 보고 과일도 덜 드셨잖아요. 봄 되면 왠지 나른하고 피곤하신 것도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때 봄동 같은 채소로 비타민C를 채워주시면 좋아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요. 음식으로만 넣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겨울에는 신선한 채소 구하기도 쉽지 않고 과일값도 비싸니까 자연스럽게 부족해지죠. 봄동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는 게 베타카로틴이에요. 이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어로 바뀌는데 특히 눈 건강이랑 피부에 좋아요. 아빠가 요즘 신문 보실 때 눈이 침침하다고 하시잖아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이런 성분들을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돼요. 베타카로틴은 녹황색 채소에 많은데 봄동도 바깥쪽 초록색 잎에 특히 많아요. 그래서 겉잎을 너무 많이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안쪽 노란 잎만 드시면 아깝거든요. 봄동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겨울 동안 활동량이 줄면서 장 움직임도 느려지셨을 거예요.
엄마가 가끔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것도 이런 이유죠. 식이섬유는 장을 자극해서 움직임을 도와줘요. 아침에 봄동 겉절이 한 접시 드시면 자연스럽게 장이 활발해져요. 식이섬유는 또 배가 부르게 해주는 역할도 해요. 많이 먹지 않아도 포만감이 오래 가거든요. 나이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한 번에 많이 드시기 힘드신데 봄동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드시면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든든해요. 칼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엄마가 우유 드시면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채소로 칼슘을 보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우유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여러 음식에서 칼슘을 얻는 게 좋거든요. 칼슘은 뼈 건강에 중요한 건 아시죠? 특히 여성분들은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지기 쉬우니까 평소에 신경 쓰셔야 해요. 봄동 자체로 하루 필요량을 다 채우긴 어렵지만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칼륨도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겨울에 국물 음식 많이 드시고 김치도 드시면서 짠 음식을 많이 드셨잖아요. 그러면 몸에 나트륨이 쌓이는데 칼륨이 이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봄동은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에요. 거의 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먹었을 때 부담이 적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물처럼 가볍게 들어가는데 영양은 다 들어있는 거죠. 수분이 많으니까 칼로리도 낮아요. 봄동 한 포기 다 드셔도 50칼로리도 안 돼요.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정도니까 얼마나 낮은지 아시겠죠? 요즘 체중 관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봄동 드시는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봄동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름이 어렵죠? 이건 배추가 채소에 많은 성분인데 쌉쌀한 맛을 내는 거예요. 봄동 먹을 때 살짝 느껴지는 그 쓴맛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항산화 작용을 해요. 항산화 작용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 쌓이는 나쁜 물질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몸속에 이런 게 쌓이는데 항산화 성분이 있는 음식을 드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쌉쌀한 봄나물을 먹었던 거예요. 봄동의 또 다른 장점은 영양소가 고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많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골고루 있어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드시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되는 거죠. 특히 봄동의 초록색 부분에 영양이 집중돼 있어요. 엽록소가 많은 부분일수록 영양소도 많거든요. 그래서 겉짚을 너무 버리지 마시고 조금 질기더라도 씻어서 국에 넣거나 데쳐서 드세요. 봄동은 생으로 드셔도 되고 익혀서 드셔도 돼요.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긴 한데 식이섬유나 다른 성분들은 익혀도 크게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속이 편한 방법으로 드시면 돼요. 다만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물에 녹아나가요. 특히 비타민C나 칼륨 같은 건 물에 잘 녹으니까 국으로 끓이실 때는 국물까지 다 드시는 게 좋아요. 국물 버리시면 영양소도 같이 버리는 거예요. 아빠, 봄동이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매일 엄청나게 드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한 접시 정도면 충분해요. 적당히 꾸준히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엄마, 봄동 사오시면 보통 어떻게 해 드세요? 대부분 겉절이 하시죠. 그게 제일 간단하고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겉절이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겉절이 얘기부터 할게요. 봄동 겉절이는 너무 오래 절이지 마세요. 배추김치처럼 하루 이틀 절일 필요 없어요. 봄동은 잎이 연하니까 30분에서 1시간만 살짝 절이면 돼요. 너무 오래 절이면 물이 다 빠져서 아삭한 맛이 없어지고 영양소도 같이 빠져나가요. 소금물에 담가서 절이실 때 물 1리터에 소금 2스푼 정도면 적당해요. 너무 짜게 하지 마세요. 짜게 절이면 나중에 양념할 때 간 조절이 어려워요. 살짝만 절여서 봄동 자체의 단맛을 살리는 게 좋아요. 절인 봄동은 물에 한 번만 헹구세요. 여러 번 헹구면 겉절이 했을 때 물이 자꾸 나와요. 한 번 헹구고 나서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고 손으로 꼭 짜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게 두는 게 좋아요. 양념은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조금, 액젓이나 멸치 액젓, 설탕 약간이면 돼요. 파나 쪽파 넣으시면 더 맛있고요. 여기에 통깨 넣으시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요. 양념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봄동 맛이 죽어요. 살짝만 버무려서 봄동의 아삭함과 단맛이 느껴지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겉절이는 만들자마자 바로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냉장고에 하루 이틀 두면 물이 생기고 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만들지 마시고 먹을 만큼만 만드세요. 봄동을 생으로 드시기 부담스러우시면 살짝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10초에서 20초만 담갔다 빼면 돼요. 너무 오래 데치면 흐물흐물해져요. 색이 선명한 초록색으로 변하면 바로 건져서 찬물에 헹구세요. 그래야 아삭함이 살아있어요. 데친 봄동은 물기를 꼭 짜서 간장 양념에 묻히면 나물이 돼요.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통깨만 있으면 돼요. 들기름 넣으시면 더 고소해요. 이렇게 만든 봄동나물은 밥 반찬으로 참 좋아요. 겉절이보다 덜 자극적이어서 아침에 드시기도 좋고요. 봄동국도 해드세요. 된장국에 봄동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멸치 육수 내시고 된장 풀고 마지막에 봄동 넣으면 돼요.
봄동은 금방 익으니까 불 끄기 직전에 넣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도 없어지고 질겨져요. 봄동 된장국 끓일 때 두부랑 감자 넣으시면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돼요. 아침에 이거 한 그릇이면 배도 부르고 속도 편해요. 국물까지 다 드시는 게 좋다고 했죠. 봄동 영양소가 국물에 많이 녹아 있어요. 엄마, 봄동이랑 고기 같이 드시면 정말 좋아요. 삼겹살 구우실 때 상추 대신 봄동 싸드세요. 봄동이 기름기를 잡아줘서 느끼하지 않아요. 고기 먹을 때 채소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봄동이 딱이에요. 봄동 싸 마실 때는 생으로 드셔도 되고 살짝 데쳐서 드셔도 돼요. 데치면 부드러워서 씹기 편하시고 생으로 드시면 아삭한 맛이 있어요. 아빠, 이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세요. 봄동으로 김치도 담그실 수 있어요. 배추김치처럼 담그면 되는데 봄동은 크기가 작으니까 반으로만 갈라서 담그면 돼요. 포기김치처럼 통째로 하는 게 아니라 겉절이 김치처럼 가볍게 담그는 거예요. 봄동 김치는 배추김치보다 빨리 익어요. 2, 3일이면 먹을 수 있어요. 오래 두고 드실 김치는 아니고 봄에만 담가서 일주일 안에 먹는 김치예요. 신선하고 아삭한 맛이 살아있을 때 드시는 게 좋아요. 봄동을 볶아서 드실 수도 있어요. 마늘 다져서 기름에 볶다가 봄동 넣고 센 불에 빠르게 볶으면 돼요. 소금 살짝만 넣으세요. 너무 오래 볶으면 물이 나오니까 1분 안에 빠르게 볶아서 드세요. 밥 위에 올려서 비벼 드시면 간단한 한 끼 식사 돼요. 봄동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생으로 드실 때는 꼭 깨끗이 씻으세요. 잎이 겹겹이 있어서 흙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한 입씩 떼어서 흐르는 물에 씻으시고 줄기 부분은 더 꼼꼼히 씻으세요. 엄마, 봄동이 좋긴 한데 모든 분들한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으신 분들은 봄동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배추가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접시 정도는 괜찮은데 매 끼니마다 많이 드시는 건 피하세요. 이미 갑상선 약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약 효과랑 상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봄철에 봄나물 많이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봄동을 생으로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데쳐서 드세요. 데치면 식이섬유가 부드러워져서 소화하기 훨씬 편해요. 생채소 드시면 배에 가스 차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익혀서 드시면 괜찮아요.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봄동에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을 자극하거든요. 원래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봄동 많이 드시면 화장실 자주 가실 수 있어요. 조금씩 드시면서 몸 상태 보세요. 약 드시는 분들은 봄동 드실 때 시간 간격 두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혈당약 드시는 분들이요. 음식이랑 약이 같이 들어가면 약 흡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약 먹고 1시간 정도 지나서 식사하시면 안전해요. 아빠가 혈압약 드시잖아요. 봄동 드시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칼륨이 많아서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하루 한 접시 정도면 전혀 문제 없어요. 봄동 알레르기 있는 분들도 드물게 계세요. 배추가 채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요. 처음 드실 때 조금만 드셔보시고 입안이 가렵거나 부어오르면 바로 멈추세요. 엄마, 제일 중요한 건 적당히 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요. 하루에 한 접시, 많아야 2접시 정도면 충분해요. 3끼를 다 봄동으로 드실 필요는 없어요. 봄동은 봄철에만 나는 채소예요. 그러니까 봄 2~3달만 제대로 드시면 돼요. 1년 내내 드실 필요 없어요. 계절마다 나오는 채소가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봄에는 봄동, 여름에는 여름 채소 이렇게 계절 따라 드시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철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히 자주 먹는 게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 부담 없이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억지로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봄동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만 드시면 안 돼요. 다른 채소도 같이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해야 균형이 맞아요. 한 가지만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엄마, 아빠, 올 봄에는 봄동 적당히 즐기세요. 겉절이도 해 드시고 국도 끓여 드시고 쌈으로도 드시고요. 봄철 식탁이 풍성해질 거예요. 봄동은 봄의 선물이에요. 겨울을 이겨낸 생명력이 그대로 담겨있는 채소죠. 이 짧은 계절에만 만날 수 있으니까 더 소중하게 드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맛있게 드시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건강하게 봄 보내세요. 사랑해요.